안녕하세요. 행정법 문제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8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챕터 3입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행정정보 공개 제도는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는 액세스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상의 권리고 누구나 정보에 빨리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정보공개 제도가 되겠죠. 이 정보공개 제도는요, 가장 먼저 실시됐던 나라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그런 사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말고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좀 범위가 넓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말이죠, 국가와 개인 간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에 국한했지만 독일은 개인과 국가 좀 범위가 넓어졌죠.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게 시작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청주시 행정정보조례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행정정보에 조례에 관한 그런 뭡니까 조례안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알 걸 위해서는 뭡니까 원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말이죠, 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이 이제 시행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교재 페이지 288페이지에 제가 자세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이것만 출제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 보세요. 81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틀렸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여기서 정보 공개 의무 기관으로 자,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사립학교. 근데 사립학교는 말이죠, 원래 사립학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립이니까 공공과 좀 멀 어떤 감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공공과 좀 다른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판례는 사립학교도 어차피 교육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를 뭡니까 정보 공개 의무 기관으로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래서 모법의 위임법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위법으로 봤는데 위법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정보의 어떤 덩어리가 있겠죠.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요. 분리할 수 있으면은 요거 자체 분리할 수 있는 가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따로 공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법, 행정법뿐만 아니라 사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 문제 1번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했습니다. 자, 82페이지 1-1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은요, 어떤 행정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발부하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1번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성 틀렸죠. 너무 빨리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실하게 되겠죠. 부실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돼 있죠.
행정절차법은 사전적인 보호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전적 구제제도가 행정절차예요. 이 사전적 구제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겁니다. In due pro reo 원칙이죠. 아니면은 due process 원칙입니다. 뭐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하거나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다못해 뭡니까 어떤 무슨 형사 절차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효니까 어떤 증거도 될 수가 없고 거기에 무효에서 나온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답 1번이에요. 자, 문제 2번입니다. 행정절차법 계속 나오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참여적 어떤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보면은 뭐 거버넌스 또는 뉴 거버넌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가기관, 뭐 국회라든가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20세기 넘어가면서 21세기 마찬가지죠. 새로운 정부의 어떤 형태가 비전이 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랄지 압력단체랄지 이런 제3 섹터라고 그러죠. 제3의 어떤 기관에서 뭡니까 여기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문과 공청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인데 자, 4번은 그 조문 그대로 행정절차법 35조 그대로인데 뭐냐면요. 청문 주재자 점점점 나와 있죠.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주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청문 기회 뭡니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이유가 없겠죠. 그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 4번을 해주세요. 자, 83페이지 2-1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다 이건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아래에서 형사절차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 행정절차법은 아무리 절차가 중요할지라도 강제라는 건 안 되겠죠. 강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하라고 강제 조항을 두면 안 됩니다. 자, 답 몇 번입니까? 답 3번이 되겠죠. 행정강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 행정절차법상 규정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여기 청문 주재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 청문에서 말이죠. 청문 주재자. 그죠? 청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 주재자는 말이죠. 이 자격이 중요한데 뭡니까? 행정부 소속, 즉 행정청 소속이죠. 행정청 소속의 직원도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공무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그 대통령령이 또 자격을 구하겠죠.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즉 3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보세요. 청문 주재자의 자격은 공무원이 아닌 자야 된다. 제가 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무원이어도 된다라고 그랬죠. 소속 공무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4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 절차에 설명하지 부합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은 행정 규제 완화와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완화라기보다도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화 틀렸습니다. 답 3번입니다. 그다음 6번째입니다. 송달 행정절차법상 송달인데 이것도 뭐 행정절차법상 14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답 1번을 해주세요.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정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 1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처분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률 규정 그대로예요.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행정법 문제를 풀 때 이 문항 속에 말이죠. 문항 속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딱 나왔다. 숫자가 나왔으면은 여기를 의심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내면은 명백하게 오답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학설이랄지 판례를 정확한 법리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탁 뭡니까 오답 처리하는데 만약에 숫자를 내면은 그 즉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소송 같은 거에 휘말리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속이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으면은 숫자를 의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숫자 한번 의심해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번. 행정청이 처리 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했으나 점점점 나와 있죠.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기간을 자,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3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답 1번이 되겠죠. 자, 3회까지 연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이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 있죠. 너무 길어지면은 행정 경제에 위반할 수가 있죠. 행정 경제라는 게 뭡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 7번은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85번. 아래 행정 절차의 기본 내용이다. 이유부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유부기가 뭐냐면 가번을 보세요.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줄 한번 빨간 사인펜으로 줄 한번 보세요.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왜 행정처분하는가를 써야겠죠. 그렇죠? 자, 법 판결, 대법원 판례라든가 아니면 일반 법원의 판결 보면은 거기 판결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행정처분을 했는가 그 이유를 자, 법적인 측면 또는 사실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다가 명기하는 것 이걸 이유부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부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이유부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하겠죠. 행정청에서 이유를 달았으니까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송을 걸려면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처분했는가를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면 쉽겠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부기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번과 나번에는 의미를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했죠. 맞습니다. 자, 문제는 다번과 라번인데 다번은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한 처분의 근거점을 밝히는 것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다음으로 라번입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행정절차법 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3번이 되겠죠. 두 개가 틀렸으니까요. 자, 08번 별표 4개를 치세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행정법은요. 기출문제를 잘 풀어도 80점이 나오게 돼 있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다른 과목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만큼 기출문제가 시험에 출제를 계속 반복되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총론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 표시 많이 해놨죠. 그 내용만 플러스 하면 최소한 90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10점이 부족하죠. 이건 누가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바로 열정으로 채우면 되겠죠. 만점 나오면 한 과목에서 만점 나오면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좀 실수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시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절차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복사 또는 뭡니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청문의 경우입니다. 청문의 경우. 자, 청문의 경우만 할 수가 있고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뿐이죠. 청문 같은 경우는 청문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청문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방법은 복사 또는 뭡니까? 열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얘기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물론 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3자라든가 누구든지 가서 열람 복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문의 경우만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중요 표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3개 정도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을 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차별하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출제 많이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핵심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단 정보공개법에서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숫자라고 그랬죠. 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이 답인데,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렇게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15일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10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80일이라든가 90일 80일 잘 안 쓰죠. 180일 이런 말을 씁니다. 15라는 숫자가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일이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행정 뭡니까? 이 정보공개법이죠. 여기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11번은 법이 바뀌기 전인데 뭡니까?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과 그 소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법인데 누가 심의하는가?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관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내무부 장관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럼 답을 5번을 해주시고 지금은 장관이 바뀌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87페이지 12번이네요. 다음 중 정보공개. 자,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법 공부하는데 지금 기출됐던 문제 내지 중요 문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기본서와 이 문제집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만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쓰겠죠. 답 1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요. 중국 얼마 전에 말이죠. 어제입니다. 어제인데 중국과 우리가 이걸 했죠. FTA를 결성했습니다. FTA는 뭡니까? 프리 트레이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이죠. 트레이드 하겠다. 그러한 협정이다.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거 하기 전에 말이죠. 마늘 수입하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농촌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 마늘을 지금 수입하고 있죠. 근데 이 수입하게 됐는데 이 수입하게 된 내용을 말이죠. 일반 재배 농가한테 알려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즉 일반 재배 농가들이 이 정보 공개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가? 공개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애석하게도 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약간 슬프죠. 왜냐하면 농촌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이 마늘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가지고 다시 어떤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드는 것도 많아요. 마늘을 예를 들어서 뭐 숙성시켜 가지고 건강에 좋은 어떤 마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중국산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마늘 재배 농가가 위축이 되겠죠. 사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당시 판례는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늘 사건이었어요. 근데 애석하다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FTA를 지금 중국과 체결했죠. 국회를 통과했는데 FTA, 중국과 FTA를 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88페이지입니다. 역시 정보공개법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책 288페이지를 보시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거의 100% 뭡니까?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되겠죠.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하고 이런 문제죠. 행정 절차. 그죠? 그 정도. 정보공개법. 요 정도입니다.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13번. 공공기관 정보입니다. 쭉 공개하는 거 원칙이지만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 답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이렇게 됐는데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해서 자, 줄 보세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임했으니까 위임 명령이 되겠죠. 즉 집행 명령이라고 보기보다는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알아두시고. 자, 2번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법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13번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계속 그런 얘기죠. 정보 공개 청구 이런 얘기인데 알 걸 위해서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몇 번이 틀릴까요?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뭐뭐만 이런 말이 나와요. 뭐뭐만 전혀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을 해야겠죠. 의심의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를 했다. 근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 처분 받았다.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일반인, 즉 정보 공개 청구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 봤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률상을 이익을 가집니까? 갖지 않습니까?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법률상 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고 거부 처분, 즉 행정정보를 신청했는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 신청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소송에 이익을 가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른 법률상의 이익 자체를 따로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거부 처분했다는 자체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15번인데 1번 답을 2번으로 해주세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줄구세요.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증빙 서류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 있죠. 자, 어떤 증빙 서류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말이죠.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공개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16번. 16번도 말이죠. 뭡니까? 1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거죠.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전자문서인데 말이죠. 정보의 전자적 공개입니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줄구세요.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부할 수 있다. 어떤 서류가 있던 거죠. 서류를 어떤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전자적 정보로 만들어 놓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0페이지예요. 행정공보의 제도 계속 나오죠. 판례의 태도인데 자, 17번은 별표를 4개를 치세요.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라는 게 있죠. 거기까지 줄 닦으세요. 자, 본교재 공부할 때 줄을 많이 그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부분은 줄을 그때 쓸데없는 줄을 많이 그으면 안 되겠죠. 이 공개정보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개별적 위임까지 할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 걸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자,
폭력에 대한 자체위원회인데 어떤 사례가 많이 있었겠죠. 학생들이 어떤 사람을 때린다든지 학생을 때려가지고 피해를 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것은 국친사상 또는 보호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이름을 발표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전도 명망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잘잘못 가려가지고 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91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자, 이런 건 뭐 단순한 암기사항이죠. 2번입니다. 계획 확정 절차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 19번. 19번은요, 답 3번으로 해주세요. 판례 내용인데, 이것도 뭐,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판례는 사전통지 대상인 부담적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적 처분은, 여기에 부담적 처분에 거부 처분이 해당된다라고 봤을까요? 안 된다라고 봤을까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사전 통지 대상의 부담적 처분에는 거부 처분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는 이 판례 문제를, 판례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인데, 자, 행정청은 말이죠. 전자공청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자공청회. 자, 전자공청회를 할 때는요,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전자공청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공청회 하면서 전자공청회를 해도 되고, 만약에 일반 공청회 하지 않는데 전자공청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여기가 틀렸죠.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병행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은 단순한 문제예요. 다음 중 입법 예고 필요 없는 건 뭐냐? 3번.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건 아니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93페이지 22번입니다. 공청회. 자, 공청회가 나왔는데, 자, 22번,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문제죠.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준 그런 절차는 뭐였습니까? 청문만 해당한다고 그랬죠. 청문이죠. 이 문제 그대로죠. 청문만 문서를 복사하려면 할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청문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청문은 상대방의 어떤 뭡니까 능력이랄지 상대방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절차가 청문 절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 있죠. 고급 공무원은 장관이랄지 아니면은 국가기관의 수장, 뭐 아니면 뭐 육군 뭐 참모총장이랄지 아니면 검찰총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청문을 해야겠죠.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청문이 많이 올라가죠. 그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천병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 내용을 누구나 어떤 사람든 간에 열람할 수 있고 또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가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할 수도 있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청문 절차에서 자기가 말했던 내용까지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번은 문서 열람권, 복사권이 누구에게만 어느 절차에서만 인정되느냐? 청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3번이에요. 23번 5번으로 해주세요. 행정법상 행정지도 절차인데 한번 나왔었죠. 지도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불이익 처분 금지 원칙이라고 그랬죠. 답 5번 해주세요. 불이익한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4페이지가 되겠네요.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행 효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다른 법은 말이죠. 행정법 말고 다른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으면은 치유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행정 절차에서는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게 돼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을 침해한 절차가 사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공익을 이미 침해받은 공익을 보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 전환, 승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게 시험 출제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재량행위 경우에는 절차 위반 하자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은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속행위 경우는 절차법 위반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답 2번 해주세요. 자, 25번 다음 중 행정 절차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답 2번으로 해주세요. 거부 처분이 문제인데 25번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에서 말이죠. 거부 처분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 거부 처분 뭡니까? 거부 처분 있게 되면은 이것은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답이죠. 판례는 공무원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자, 읽으세요. 공무원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의 제21조죠.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거부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죠.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95페이지예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말이죠. 틀린 걸 골라라 했으면은, 자, 3번 보세요. 민원 사무 처리 기관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를 6일로 해주시면 되겠죠. 6일 이상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 거부 처분이 있는데 불복이 있을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이다 이렇게 됐는데 90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90일. 자, 180일은 좀 멀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또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결과를 말이죠. 일단 문서로 하는 것이 좋지만 신속을 요할 때는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또는 정보 통신망, 그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되겠죠. 이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정보공개법이랄지 이런 거와 다른 민원 사무 처리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 절차라든가 이번 파트에서는 그런 걸 많이 배우고 특히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이유 중 사후 제시라는 게 있는데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됐는데 4번을 보세요. 행정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자, 이유 부기를 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정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은 이미 소송법적으로 간 것이죠. 이미 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행정심판이 바로 전 단계죠. 행정심판, 심리, 종결시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정심판은 뭡니까?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을 때, 그죠? 처분이 잘못됐을 때 행정심판을 구하는데 누가 심판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죠? 상급 행정기관 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라고도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설치되어 있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는데 사실심 변론 정결시란 말이 있는데 상대방과 뭡니까? 법적인 사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실심 변론 정결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에요. 법률이 잘 적용됐는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그걸 따집니다. 그다음에 2심까지 올라왔던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어떤 법률심이 되겠죠. 그러나 행정처분 이후의 사후제시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너무 많이 앞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 절차에서 끝내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사후구제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행정법에서는 행정소송인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 심리종결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 제7강에서는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을 공부했죠. 이 정보 공개하는 법에서는 비공개와 공개 사항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책 2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제가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자, 시험 출제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출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들어간다면 문제를 맞추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